같이 창업을 진행한 공인회계사 임원재라고 하고요. 회계법인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저도 또 회계 일도 재밌지만 다른 비즈니스를 좀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 장 대표님이나 뭐 윤영현 대표님이랑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비즈니스에서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게 관리 쪽 파트잖아요. 물론 영업이 제일 중요하지만 숫자를 항상 다뤄야 관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오늘 주제가 좀 따분해가지고 지루해서 사진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물의 흔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생명체를 가장 먼저 찾을 때 찾는 게 물이에요. 우리가 공기도 중요하지만 물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거든요. 그리고 공기는 산소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가 존재하려면은 앞에 장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마케팅이 있어야 돼요. 마케팅은 비즈니스에서 물과 같은 존재고 그 자체고 이 회계, 숫자를 다루는 부분은 이것들이 잘 운용되기 위한 어떤 그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서 얼만큼 들어오고 있고 어떤 거에 경비를 쓰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투자 수익률 저희 파티행 강변 사례로 지금 오픈한 지 한 3개월 정도 테스트하고 이제 매출액이 막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3개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외부 플랫폼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았고 장 대표님 통해서 거의 자체적으로만 테스트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당장 이용하면 매출이 좀 나오겠지만 저희가 보는 큰 그림들을 그려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파티룸의 어떤 지금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른 운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매년 회수하는 현금 흐름의 비율이거든요. 네.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투자 금액은 어떻게 볼 거냐? 임차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각종 집기 부품, 초기에 들어간 투자금이 최초 투자금이 될 거고요. 이제 회수하는 현금 흐름은 매출에서 매월 발생하는 경비. 네. 이 특징은 그 사업 개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도 있고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을 텐데 그 중에 먼저 투자금하고 뭐 아니면 매월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좀 구분을 하시긴 해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네. 이게 저희가 최초 투자금을 좀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가맹보증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 드렸듯이 가맹보증금이나 아니면 가맹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자체니까 뭐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뭐 인테리어 한 1,2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집기 비품이 한 330만 원 정도. 지금 저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집기 비품, 소파, 탁자, 예, 이런 것도 다 집기 비품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한 300 정도 들어갔고요. 그 외에 중개수수료 초기에 들어간 큰 비용 정도는 요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진행을 할 때 한 2,600에서 3,000 조금 안 되게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장 대표님 제안을 드렸잖아요. 가맹비랑 보증금 1,000에 50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통째로 이거를 또 양도를 하고 저희는 또 2호점을 바로 오픈을 할 거거든요. 이 양도가 되면은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하게 되면 딱 요렇게 그쵸, 예. 지금 대표님께서 이거랑 똑같은 파티룸을 저희를 통해서 오픈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을 보시면 돼요. 3,000. 네.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오픈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네. 마포, 합정, 뭐 성수, 또 어디야. 여의도 이런 데도 되게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최적의 입지들을 저희가 골랐고 그런 노하우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몇 평짜리를 한 거죠? 전용 1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소형으로 전용 10평이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수입 지출을 분석한 건데 가장 큰 건 임대료예요. 역시 저희가. 예. 여기가 1,065고 관리비가 한 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런저런. 네. 관리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전기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서 한 100만 원 정도는 기본 고정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외 통신비는 짜잘하게 통신비나 그리고 광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장 대표님 통해서 지출한 광고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내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 장을 봐가지고 세팅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평균적으로 한 3개월 내내 3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저희가 그때 다른데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썼고 이거는 뭐 자유도가 높은 변동비라고 해서 뭐 가맹비가 발생을 되기 때문에 이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외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각종 소모품비가 25만 원 정도 월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초기에도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휴지를 각 티슈로 사더라도
소모한 만큼만 넣는 게 한 달치만 사는 게 아니라 좀 미리 넉넉하게 사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초기에 조금 높게 잡힌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00만 원까지는 월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월 200. 네, 월 200 정도.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가격표를 놓고 계산한 수익률표거든요.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풀부킹을 가정했을 때예요. 저희가 야간하고 온라인은 이걸 짜기 나름인데 야간 타임하고 온라인 타임을 따로 짤 수도 있고요. 저희는 온라인이 들어오면은 야간이 겹치게 해가지고 온라인이 잡히면 야간은 예약을 못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7대3 비율로 가정을 해가지고 네, 이 정도를 가정을 했고 낮 타임도 100%를 풀타임을 가정했을 때 수식이 이거 곱하기 요거 일수 월의 일수 평일을 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18일 잡았고요. 금요일 4일, 토요일 4일, 일요일 4일 주말은 4일씩만 잡았어요. 물론 5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평일을 많이 잡았고 아무래도 주말이 더 비싸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최대 뽑을 수 있는 매출액은 500만 원입니다. 네. 최대 뽑을 수 있는 매출액. 그래서 100% 찼을 때. 네,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매출액이 500만 원. 한 200만 원 빠지면 300만 원 남겠죠, 월. 네. 300만 원 남으면 아까 투자금이 3,600만 원 정도니까 거의 뭐 3,6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니까 100%가 되겠죠. 예. 연으로 하면 수익률이 100%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그건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저희는 목표 한 60%를 가져가려고 해요. 네. 네, 한 300 정도? 그러면 이제 월에 한 100만 원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게. 네. 그러면 이제 120만 원 정도 연에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3,600에 120만 원이면 한 33% 정도? 3분, 예. 그 정도 수익률을, 예. 보통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10% 넘어가면 굉장히 준수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월세처럼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30% 정도 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정이 100%고 또 그 비율대로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 엑셀을 세팅을 했어요.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나는 평일은 한 절반 정도만 찰 것 같고 주말은 한 60%만 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예. 주말은 아무래도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야간은 거의 다 차거든요. 주말 야간은 내가 조금만 마케팅에 신경을 쓰면 이 정도 가정을 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이 정도로 평일 한 절반 정도, 주말은 한 60% 정도,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그 점유율을 작업을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인사이트가. 좀 주말에 먼저 집중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주말은 비용이 안 드는 마케팅 채널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얻기 위해서는 이 평일에는 비용을 좀 쓰더라도 평일에 어떤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채널을 가져가야 효율이 가장 높겠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기 위한 템플릿은 다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작업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저희 사례를 좀 보면은 저희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원가회계, 이게 원가회계의 영역이거든요. 회계라는 게 재무회계, 원가회계, 뭐 세무회계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어떤 관리 포인트를 잡기 위한 원가 관리 회계 영역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이 있고 변동비가 있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고정비가 있어요. 변동비는 매출액에 연동해서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2배가 되면 변동비도 2배가 되는. 예를 들어서 유통에 있어서는 그 제품 원가는 변동비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거는 고정비가 되는데, 네. 저희 원가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아까 다시 여기 보면은 거의 다 고정비잖아요. 네. 완전 매출액에 연동돼서 발생하는 변동비는 잘 없어요. 근데 고정비가 높으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재무 레버리지에서는 들어보셨죠? 대출을 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대출을 꼈을 때 높은 저게 발생하는, 잠시만요. 근데 이 대출에서만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고정비에서도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매출액이 지금 60%에서 100%로 한 67%가 올랐을 때 영업이익은 186% 증가합니다. 네. 고정비가 고정이 돼 있고 그 위로 공원이익이 계속 내 순이익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매출 자체의 변동성도 우리가 임대업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크잖아요. 계절성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했을 때 수익률이 아까 저희 최대 매출액 봤을 때는 100%가 나왔죠. 100% 가까이. 네. 그리고 한 30%대가 나오죠. 60%를 정도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건 가맹. 예를 들어서 아까 1000에 50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가맹 보증금 500, 그리고 가맹비 50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월 가맹 수수료가 50만 원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예 저희가 5천으로 턴키로 넘겨드리는 방법. 네, 5천 턴키로 넘겨드리는 방법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고정비가 일단 줄어들고요. 50만 원의 고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정비가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훨씬 작아지거든요. 네. 아까 67% 상승했을 때 영업이익이 180 몇 %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설령 영업이 좀 안 돼도 단점이 영업이 좀 안 됐을 때 마이너스가 덜 나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영업이 좀 안 되면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영업이 잘 되면 플러스가 크게 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매출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님들이 뭐 2호점을 고려하실 때 약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수하고 저희한테 가맹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장 초기 투자 비용을 조금 줄여가지고 좀 변동성이 크더라도 나 매출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큰 이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가맹 가입으로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네. 아, 그 5천에 턴키로 받는 거는 월 50만 원 네, 그건 없습니다. 안 내는 네, 거죠? 없고, 예. 그건 없고, 그 대신 고정비를 해. 왜냐면은 턴키로 가져가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예,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정비를 요청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가맹에 비해서 초기 투자금이 더 들어가겠죠.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손익구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 변동성이랑 계절성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겨울에 많이 나오고 봄이나 여름엔 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고정비, 레벌, 고정비 자체가 커요, 일단은.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좀 발생하고 공원이익률은 높은 편입니다. 매출에 들어올 때 사실 소모품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뭐 10만 원 들어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뭐 바로 빠져나가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부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이런 걸 이용하면은 10% 정도 바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변동비가 발생을 하진 않아요. 네, 저희 또 자체적으로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어렵거나. 파팅 강좌는 그럼 지금 네. 지금 9월이니까 네. 7월에 오픈은 하셨죠? 네, 7월쯤에 오픈했죠. 네. 그럼 아직 그래서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초기에 매출 없고 최근에 이제 매출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 네.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제 검색했을 때 저희 글들이 좀 노출이 되고 저희 카페나 인스타가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입금된 내용들이. 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뭐 200만 원, 월 200만 원 막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하면 3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200만 원은 훌쩍 넘어간 상황이고요. 월 평균 200은 넘어갔어요. 네, 네. 그 정도 넘어간 상황이고 300만 원까지는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원이익률 높이기 위해서 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투자들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결국은. 근데 그렇다고 너무 외부 플랫폼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이런 데 너무 의존하시면은 그 사업이라는 구조가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수수료를 올려버리거나 걔네가 망해버렸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안정적으로 저희 뭐 가맹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고비도 많이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가맹료를 뭐 매출액의 15% 20%막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한 월 50만 원 선에서 고정비로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해가지고 단골들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구조예요. 파티룸이 또 약간 유행을 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트렌드로 만들려면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뭉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아 근데 진짜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파티룸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오히려 아는 사람은 안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야? 네. 그런 게 왜 있어? 네. 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파이 자체가 좀 적은. 근데 사실 내 주변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은 제 주변에 진짜 한 네. 명도 없어요. 대표님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네, 그게 그런 거예요. 내 주변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비율이 낮아 보이지만 그 비즈니스 파이 안에서는 네. 굉장히 큰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렇습니다. 예. 뭐 코로나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저도 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럼 코로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 2명 있어요. 2명 있어요? 네, 죄송해요. 아직까지는 이게 네. 아까 얘기하신 지금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타고 있는 거거든요. 2014년쯤 해가지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뜰 때 같이 이런 것들이 한번 떴다가 다시 뭐 코로나라는 이슈로 그때는 약간 파티 위주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공간 활용 위주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뭉쳐가지고 크게 가야 된다. 약간 이런 결론이고요.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 그러면 대표님 고민은 이게 아직은 대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 그냥 제 생각에 네. 이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제 뒤에 입지 전문가, 예, 입지 전문가이자 저희 뭐 그렇지. 프랜차이즈 전문가이신 윤영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런 어떤 파티룸의 문화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형성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간 대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람이 많은 데서 해야 되나 서울이나 이런 데 아니면은 네. 사실 네네네. 지방광역시는 정말 블루오션입니다. 어... 네. 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네. 그래서 수치적으로 또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네, 또 너무 지루하니까 이것도 재미없는데 누구 같아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죠.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뭐 파티룸을 우리가 재테크 강연을 가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가계부를 쓰라 그래야 돼요. 쓰라 그래요. 내가 뭐 어디에서 수입이 있고 어디에서 지출이 있는지 모르면은 그걸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이런 어떤 수치적인 분석 안에서 발생한 결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판단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고 또 저희 파티룸 입지 전문가이자 네, 부동산 전문가이자 여기 지금 수익률 얘기 안 하시죠? 여기 수익률이요? 네, 얼마나 되는지. 여기 수익률은 사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맹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한 200만 원 정도, 220만 원 정도 돼요. 아니, 매출이. 네, 매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아까 190만 원이었잖아요. 한 15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평균. 그럼 월 지금 저희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남는 거잖아요. 저희 투입 비용이 2천만 원 정도니까 한 80만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했을 때 뭐 한 800만 원 받으면은 2천 넣고 800만 원 남으니까 네, 좀 높은 편이긴 하죠. 네. 그럼 한 40%? 뭐 그렇게 40, 50% 되고 있는 제가 거죠. 처음에 하게 되면 저도 이제 한 뭐 1, 2, 3개월 정도는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쵸, 예. 올라올 근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매출이 200이 아까 보여주신 고정비 보면 네. 제가 200이 넘어야 조금이라도 이제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죠? 네. 200이 넘어가야 되죠. 예. 그건 200이 어떻게든 넘어가야 넘어야 되는 수치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살짝 보여드리면 이건 원래 오픈할 수가 없는 자료인데 제가 윤영현 대표님이나 자료를 다 달라 그래서 계산서 끄는 거, 입출금 내역 다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면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거예요. 이런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고, 예,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매품목도 이렇게 다 집계를 했고요. 예, 공사비들, 초기 투자금들, 저희 리스트들 예, 이런 것들로 다 오픈을 해드릴 거고. 질문 잘하셨어요. 안 보여주는데 보여준다. 아, 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예. 그래서 예, 이렇게까지 저희가 월별로 발생한 것들, 네, 여기까지만. 아, 너무 많이 오픈하면 안 되니까. 네. 저걸 그럼 많이 가겠는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제가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예, 어렵진 않아요. 예.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자료들을 집계해가지고 수식들 걸고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번 달에는 소모품비가 왜 이렇게 뛰었지 하면은 그런 것들 관리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예. 소모품비가 왜 뛰었는지, 그럼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 그런 인사이트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진행 과정에서. 네, 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